익명으로 상담을 부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중학교 맘이 되는 엄마입니다. 저 고민이 있어요. 네. 아이가 내성적이라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유치원 입학과 상담 시간 때 유치원 담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띠용 받았는데요. 네. 뭐 이렇게 장난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네, 어쨌든 여자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랑 놀아주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하네요. 네, 엄마가 볼 때 아이의 성격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잘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잘 돌보고 잘 놀아주기까지 하고요. 학습 능력도 또래에 비해 빨라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단 유치원을 늦게 보내다 보니 친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아이가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아요. 아무 걱정 없이 있다가 상담을 받고 오니 오히려 더 불안해한 건 엄마인 저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 잘못 가르치고 있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정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아이의 능력을 형편이 어려워 맞춰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고요. 일단 피아노 학원부터 보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유치원 졸업을 한 뒤 초등학교 입학 후 피아노 학원부터 보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도 나가고 오프라인 미술대도 나가고 콩쿠르에서 상도 받고 미술대에서도 상도 받고 아이가 엄청 열심히 하고 보상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도 자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었죠. 초등학교 상담은 유치원 상담과는 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이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 노는 놀이는 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축구나 농구 운동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아주기 아니면 책 읽기가 학교에서 노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전학을 와서 학교에서 이상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시키셨나요? 저는 단지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는 말만 했어요. 왜 또래랑 놀지 않고 동생들하고만 노냐고. 선생님들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된다라고. 큰아이 말은 동생이 1학년이라 챙겨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년만 동생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동생과의 추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하지만 주위에서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 담임 선생님들은 폭풍 칭찬 일색입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은 조선의 선비. 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나무랄 데가 없다고 말이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별명을 평화주의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욕설 한번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친구들 다 싸움, 장난 한번 안 친다고, 즉 엄청 조용하고 자기 할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고 말이죠. 딱 도반장 스타일이네요. 훌륭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이제 아이의 성향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초등학교 시절의 마침표입니다. 중학교는 어떨지 몰라서 겁이 많이 납니다. 남자만 있는 곳이고 체격도 작다 보니 혹시나 친구들이 함부로 할까 봐서요. 태권도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안해서 보냈습니다. 태권도도 마지막 타임 우리 아이 둘이만 다닙니다. 큰아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동생이 다니면 다니겠다고 해서, 그리고 공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만을 합니다. 친구와 친하게 지낼 시간이 없죠. 중학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사연을 일하는데요. 자, 장희훈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걱정은 되시겠죠? 네, 그렇죠. 걱정 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도반장님 사연 읽으시면서 이렇게 멘트 하시는 걸 듣고서 생각을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도반장님도 이 아이하고 어렸을 때 좀 비슷한 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근데 조금 저는 다른 거는 여동생이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여동생을 이제 연년생이라서 챙기긴 챙기는데 다만 이 친구처럼 조용했고
뭐 욕 한 번 안 재밌고. 해봤고, 네, 욕 책 좀 읽는 안 거 했고. 엄청 좋아했고. 근데 되게 다만 좋아했고. 저는 좀 이제 이 친구도 여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좀 여성스러웠기 때문에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남자친구들이 저를 안 놀아줬었어요. 기집애 같다라고. 네, 그 점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그러면, 부반장님이 이제 답변해주신 것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다시 이제 좀 준비했던 답변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이 되시는 이 상황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은 두 가지가 이게 되게 상충이 돼요. 유치원 때 선생님하고, 네. 이제 그 초등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또 한 번 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의 선생님하고, 또 담임 선생님하고 너무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일까? 그리고 동생과 너무 노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런데 학업 성적도 괜찮고 또 굉장히 야무지고 잘한다라는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우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 없이 갔지만 중학교에 갔을 때는 남자아이다 보면 사실 남자아이들은 체격적인 부분도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교우관계를 할 때. 그쵸. 그런 부분이 체격이 좀 작은 것도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걱정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또 대부분의 이제 남자라고 다 외형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요맘때 남자애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못해 사고도 좀 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선비같이 너무너무 좀 이제 얌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내성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성격에서도 보면 자기 할 일 일단 똑부러지게 하고요. 일반적인 남자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더 진중한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빠 어지가에 보면 약간 그 누구랄까 성춘이? 네네. 네, 그 친구 타입인 것 같아요.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 안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그만큼을 이제 자기가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깊이가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큰 인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는 일부 동감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이 지금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때하고 또 얘기가 달랐던 건 조금 더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성적인 게 약간 더 외향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점점 더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성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에 한 번 더 변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두 가지 종류에 한 번 완전히 180도 바뀐다거나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랬어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거기에서 변화가 진짜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사춘기 티도 거의 안 나게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에 좀 가까울 타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 듣고 나서 저희 또 동아리 같이 했던 친구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도 이렇게 막 남자지만 뭐 엄청 이렇게 막 활발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자기 할 거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하면서 친구들과도 유대를 또 어느 정도 쌓아 나가고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체격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셔서 충분히 운동도 좀 시키시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성적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요즘 특히 뭐 인싸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바깥으로 많이 표출되는 사람을 더 이렇게 좀 각광하는 것 같은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으로 굉장히 조용한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 대신 그만큼을 다 표현하지 않고 언젠가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쓰거든요. 네. 그게 어떤 아이는 그 자기가 아까 동아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그 진가를 다 뽑아내는 애도 있고요. 네. 어떤 애는 공부로 그걸 또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내성적인 성격들이 많아요. 그걸 무대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성적인 아이 물론 이제 좀
어머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한 느낌으로 친구들도 좀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성을 갖춰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단체로 춤출 때 보면 내성적인 아이도 되게 잘 춰요. 그렇죠.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좀 드물고,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 어머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는 별로 애들도 긴장이 되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간 교우 관계가 좀 이렇게 재정립이 되면서 이렇게 삐끗삐끗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강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 관계도 뭐 넓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잘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답변이 좀 그러면 충분했나요? 네. 네, 저는 쪽집 계신 네네. 것 같아요. 네. 아, 아니, 처음에 저를 물어보셨는데 네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두 번째 타입이었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가는 것조차 못 느낄 정도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슉 갔었고, 또 저는 중학교 때 미술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 그러셨구나. 동아리 안에서는 뭐 이야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께서 저를 물어보시더니 아니 저의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네. 부모님이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시겠지만, 충분히 다 재능이 있고, 이제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수단하고 만나면, 네. 애가 이제 에너지를 다 뽑아내더라라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상담 첫 코너가 사실 굉장히 떨리는데, 차분하게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도레미님, 뭐, 우리 조혜진님은 완전 집중해서 눈이 쫙 빨려 들어갈 정도로, 네,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뭐, 과거를 깨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까지, 오늘,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공개 방송이라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또 방송에서 또 좋은 상담, 좋은 경험 나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희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